안녕하세요 여러분, 법조인 나돌론입니다. 오늘은 정말 팩트 그대로의 어떤 민사 재판의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판사는 판결을 싫어한다.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.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형사는 해당이 없고 민사 얘기입니다. 민사에서 판사는 판결을 싫어한다. 이 말이 진실일까요? 거짓일까요? 실제 실무를 해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. 판사는 판결을 싫어한다고. 그 말이 맞아요. 그럼 판사가 이게 뭔 얘기냐면은 원래 판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A 플러스 B는 C다 이게 딱 나와요. 1 더하기 1은 뭐 2다 이런 게 좀 논리 정연하게 나와야 되는 어떤 구조인 거예요.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뭐 대전제, 소전제, 결론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집합체가 바로 판결문이거든요.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쭉 증거 정리하고 어떤 사실관계 정리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법리 적용해서 판단하고 이런 관계가 필요한 건데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시간이랑 노력이 든단 말이에요. 실제로 판사들이 한 달에 판결을 1인당 거의 100건 이상을 쓴다고 하니까 그만큼 재판이 많아요 우리나라가. 특히 소액 재판은 뭐 그냥 산더미죠.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판결을 안 쓰더라도 끝낼 수 있는 방법. 예를 들면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.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 원고랑 피고랑 쇼부 보면은 그냥 판사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어요. 그걸로 그냥 재판 끝납니다. 재판 중이라도 끝나요. 그냥 법정에서 이제 화해를 하는 경우 그게 바로 재판상 화해고 뭐 아니면 꼭 법정이 아니더라도 뭐 같은 법정이긴 하지만 뭐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. 조정 결정, 뭐 강제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,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판결이 아니고도 끝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. 왜냐면은 조정 그 결정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화해 권고 결정문 이런 거 쓸 때는 특별히 그런 기승전결 이런 게 필요 없어요.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. 뭐 그냥 양 당사자가 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뭐 끝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. 보통은 그걸 하기 전에 판사가 얘기를 합니다. 원고 피고 불러놓고 그냥 화해하시라고 화해를 종용을 하는 거예요.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좀 서로 어떻게 되니까 그냥 서로 양보하시고 이 정도에서 끝내자는 식으로 판사가 쇼부를 권고를 합니다. 그래요. 비일비재해요. 비일비재해. 특히 어떤 건이면 되게 복잡한 사건들이 있어요. 뭐 특히 임금소송. 저도 예전에 그 임금 3천만 원 받은 것도 화해 권고 결정으로 끝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뭐 거의 판결로 받았을 때는 4천만 원 정도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건인데도 양보를 한 거고 저쪽 피고 쪽에서도 뭐 그 정도 금액이면 내가 오케이 한다고 해서 이제 결정이 난 건데 그 판사가 참 그러더라고요. 자기는 노동사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더 보는 게 약간 귀찮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참 어이가 없어갖고 뭐 법적 정의 뭐 이런 거는 없어요. 법적 정의가 뭐 그게 뭐예요 그게. 뭐 꼭 판결로 해서 뭐 이런 끝전까지 받아내는 게 법적 정의.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회의감이 듭니다 진짜. 법적 정의는 없고 그냥 내가 돈 받는 게 정의예요. 내가 돈 받는 게 정의고 내가 처벌 안 받는 게 정의고 그런 거죠 뭐. 근데 어쨌든 간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싫어해요. 아마 자기도 그냥 진짜 아닌 말로 원고가 소치하면 되게 좋아할걸요 속으로. 심지어는 소치하라고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르는 사람도 있어요. 소치하면 왜 좋을까요 판사한테? 판결 안 써도 되거든요. 소치하면은 소치하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소송을 아예 소 자체를 제기를 안 한 효과가 나요.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것도 약간 단계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. 소치화의 효과라는 게 뭐 1심에서 하는 소치화, 뭐 2심에서 하는 소치화, 뭐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어떤 효과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건 제가 나중에 좀 한번 다뤄볼게요. 소치화도 아무 데나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. 소치화 뭐 하면 뭐 소송 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냥 아무 데나 소치하고 뭐 나중에 또 소송해야지 뭐 기회 되면 필 받으면 그거는 천만에
말씀이에요. 예.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. 그거 잘 아셔야지. 안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했다가 그냥 나중에 후회하셔요, 진짜. 예. 어디까지 하든 하죠. 어쨌든 소치하. 제가 봤을 때는 판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소치한 것 같아요. 예. 소치하면 이제 자기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판결만 안 써도 되잖아요. 판결문 그게 막 몇십 쪽 되는 것도 있거든요, 사실은. 예. 보통은 뭐 짧게 끝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한 서너 쪽 이상은 가거든요. 아무리 간결하게 써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예. 근데 그걸 안 쓰니까 얼마나 완전히 그거는 거의 뭐 잔치죠. 잔치 분위기죠. 소치하면. 그리고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면 또 판결만 안 써도 되니까 간단하게 쓰면 되니까 한 주 장 딱 이렇게. 예. 그러니까 판결이 판사한테는 스트레스고 숙제고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판결하는 걸 싫어합니다. 업무 로드를 줄여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. 어쨌든 우리나라 재판 현실이 이렇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좀 그렇게 귀찮아하는 판사를 우리가 설득을 해갖고 손해를 입증을 해야 되고 뭐 억울한 사정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뭐 보통 쉽겠습니까? 항상 기승전 저의 결론은 소송은 당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자. 그냥 무탈하게 정말 그래도 법적인 어떤 리걸 마인드는 항상 가지고 사셔야지 나중에 안 당합니다. 이 세상은 소송이랑 친해요.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사기당하고 조금만 방심하면은 피해 당하니까 알 건 다 알아야 됩니다.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소송이 뭐 이렇게 권장할 만한 건 아니니까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